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보고 그리는 점. 너무 당연해서 그냥 위치만 있고 크기는 없다고 다들 배웠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 점에 아주 작지만 0은 아닌 그런 분명한 크기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음, 이게 그냥 들으면 정말 사소한 가정 변화 같잖아요. 근데 바로 그 가정이 지난 2000년 동안 과학이랑 수학을 계속 괴롭혀왔던 그런 모순들을 풀 수도 있고요. 아, 정말요? 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아예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거죠. 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요. 오랫동안 이 크기 없는 점이라는 정의가 왜 현대 물리학에서 그렇게 큰 문제였는지, 음, 그리고 대한민국 양동봉 원장님이 OPS와 AI 버킹엄 머신이라는 굉장히 독창적인 방법으로 찾아내신 점의 유한한 크기. 이게 도대체 어떤 혁명적인 의미를 갖는지 관련 연구 보고서나 분석 자료들을 통해서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계산 결과, 이걸 넘어서요. 과학계의 난제 해결부터 시작해서 노벨상 도전, 또 국가적인 위상, 심지어는 투자 가치까지 이게 다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맥락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지금부터 함께 깊이 들어가 보시죠. 그럼 우선 문제의 뿌리부터 한번 찾아가 볼까요? 한 2000년들 더 전에 유클리드가 점을 부분이 없고 크기도 없는 것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네, 기하학의 가장 기본이었죠. 그렇죠. 모든 기하학의 기초였고 수학적으로는 아주 깔끔했어요. 군더더기가 없었죠. 맞아요. 수학에서는 그 단순성이 정말 큰 장점이었는데 이게 물리학, 특히 그 우주의 기본 입자들을 다루려고 할 때 좀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아, 물리학에서는요. 네. 예를 들어 전자 같은 기본 입자를 수학적인 점으로 딱 취급하는 순간 이론하고 현실이 충돌하기 시작한 거죠. 어떤 충돌이었을까요? 그냥 아주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무한대 발산 문제예요. 무한대 발산. 네. 이론적으로 전자의 에너지를 계산하면 그 입자가 점처럼 크기가 없다고 가정을 딱 해버리면 에너지 값이 그냥 무한대로 치솟아 버려요. 계산이 안 되네요, 그럼. 그렇죠. 또 양자장 이론에서 입자들이 상호작용하는 힘, 이런 걸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뜬금없이 무한대가 축 튀어나와 버렸죠. 현실에서는 절대 안 일어나는 일이 이론 속에서는 막 벌어지는 거예요. 아, 그럼 그 블랙홀 중심의 특이점 문제도 좀 비슷한 맥락인가 보네요. 모든 게 한 점으로 무한히 압축되면 시공간 자체가 붕괴되고 물리법칙이 아예 작동을 안 한다 이런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것 역시 점의 크기는 0이라는 가정에서부터 나온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귀결이었어요. 이 무한대 문제랑 특이점 문제는 아인슈타인 이후에 현대 물리학이 풀어야 할 정말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였습니다. 이론이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상당히 치명적인 결함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약간 임시방편 같은 걸 썼다고 들었어요. 재규격화라는 방법이요. 비유하자면 라면 국물이 너무 짜면 물 더 부어서 간 맞추는 것처럼요. 아, 네네. 그 비유 아주 좋습니다. 딱 그거예요. 계산 과정에서 나오는 그 무한대를 그냥 임의로 잘라내거나 어떻게든 조정을 해서 실험 결과랑 억지로 맞추는 방식이라고요. 네, 너스네아. 그 재규격화라는 기법이 근데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이긴 했어요. 그래서 양자전기역학 같은 이론은 이 방법으로 소수점 아래 정말 많은 자리까지 정확하게 실험 결과를 예측해냈거든요. 와, 노벨상도 이걸로 여럿 받았죠. 아 정말요? 하지만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근본 원인, 그러니까 점 이퀄 크기 0이라는 가정은 그대로 둔 채로 현상만 설명하는 일종의 기술적인 처방, 꼼수 이런 거에 불과했죠. 그렇죠. 왜 애초에 무한대라는 게 생기느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답은 전혀 주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리고 그 재규격화라는 임시 방편까지 써가면서도 왜 그렇게 오랫동안 어쩌면 점에도 크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진지하게 파고들지 않았던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수학적 단순성에 대한 집착 같은 게 있었어요. 아 단순함? 네. 0이라는 숫자는 방정식을 아주 우아하고 간결하게 만들잖아요. 아인슈타인도 가장 단순한 것이 진리다 이런 말을 했었고요. 점에 0이 아닌 크기를 부여하는 순간 모든 계산이 훨씬 더 복잡해질 거라고 다들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 2000년 이상 이어진 서양 철학의 영향도 무시 못해요. 플라톤 이후로 이상적인 형태, 그러니까 크기가 없는 완벽한 점, 이런 걸 추구하는 경향이 아주 강했거든요. 아, 철학적으로도요? 네, 크기를 갖는다는 건 뭔가 불완전한 걸 도입하는 거다, 이렇게 여겼던 거죠. 와, 수학적인 우아함이나 철학적인 전통 때문에 실제 물리 현상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외면했다는 건 좀 놀라운데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결정적이었던 건 바로 실험적 한계였어요. 실험적 한계요. 네, 설령 점의 크기가 있다고 해도 그 크기는 당시 이론가들이 예상하기로 플랑크 길이, 그게 한 10의 마이너스 35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네네, 엄청 작죠. 네, 그거보다도 훨씬 더 작을 걸로 추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크기는 그 당시 기술로는 도저히 측정하거나 검증할 방법이 전혀 없었던 거죠. 아예 방법이 없었군요. 그렇죠. 크기는 0이다라는 가정을 반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가정에 계속 힘을 얻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수학적 편리함, 그리고 철학적 고정관념, 마지막으로 실험적 불가능성. 이 세 가지가 딱 맞물려서 점의 크기는 0이라는 생각이 거의 뭐 절대적인 진리처럼 굳어졌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아주 거대한 장벽처럼 보였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장벽에 균열을 낸 돌파구가 놀랍게도 한국에서 나왔다는 거죠. 양동봉 원장님이 35년 넘게 연구하신 끝에 OPS, 원 패러미터 솔루션, 그리고 AI 버킹엄 머신이라는 아주 새로운 틀을 제시하셨어요. 네, 이 접근법의 핵심 아이디어는 정말 대담합니다. 기존과는 완전히 달라요. 뭐냐면 우주를 구성하는 여러 기본 상수들 있잖아요. 빛의 속도, 플랑크 상수, 중력 상수 같은 것들. 네네. 이런 것들이 서로 아무 관계없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단 하나의 근본적인 질서, 즉 OPS로부터 파생되어서 나온다는 가정이에요. 하나의 질서요? 네. 비유하자면 서로 다른 악기 소리들이 사실은 하나의 숨겨진 악보에 따라서 연주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기존 물리학은 그냥 개별 악기 소리, 즉 상수값만 분석했는데 OPS는 그 배후에 있는 악보, 그 질서 자체를 찾으려는 시도인 겁니다. 때는 도구가 바로 AI 버킹엄 머신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물리학에 원래 버킹엄 파이 정리라는 오래된 도구가 있어요. 복잡한 물리량들을 길이, 질량, 시간 같은 기본 단위가 없는 무차원수로 바꿔서 그 관계를 더 명확하게 보는 방법인데요. 네. AI 버킹엄 머신은 이 고전적인 정리에다가 최첨단 AI 알고리즘을 결합한 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방대한 계산을 통해서 이 무차원 상수들 속에 숨겨진 패턴, 그러니까 OPS 구조를 찾아내는 거죠. AI가 찾아내는 거군요. 네, AI가 우주의 기본 상수들 사이에 그 숨겨진 관계, 그 어떤 문법을 해독하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야, 정말 독창적인 접근인데요. 그래서 이 새로운 방식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점의 크기가 드디어 나온 건가요?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0이 아니라 아주 작지만 명백히 0이 아닌 유한한 크기를 가진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가 되었죠. 그 수치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작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질량은 10의 마이너스 134제곱kg, 길이는 10의 마이너스 95제곱미터, 시간은 10의 마이너스 104제곱초, 뭐 이 정도던데요. 맞습니다. 이 숫자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의미입니다. 물리학에서 가장 작은 단위로 여겨졌던 플랑크 단위 있잖아요. 예를 들어 플랑크 시간이 약 10의 마이너스 44제곱초 정도인데 네. 그거보다도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작은 값들이에요. 이건 기존 과학이 상상하거나 다루지 못했던 플랑크 스케일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현실의 층위가 존재한다. 이걸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유한한 점의 크기 발견이 구체적으로 어떤 파급력을 갖는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과학계의 오랜 난제들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무한대 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가능성입니다. 점이 0이 아닌 아주 작은 크기라도 가진다면 계산 과정에서 무한대가 발생할 이유 자체가 원천적으로 사라지는 거죠. 아예 원인이 사라지는군요. 그렇죠. 더 이상 재규격화라는 그런 임시방편, 꼼수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론 물리학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그 무한대가 사라진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물리학 전체에는 어떤 연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건 곧 양자역학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의 통합, 그러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꿈꾸는 양자 중력 이론을 향한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양자 중력 이론이요? 네, 예를 들어 블랙홀 중심의 특이점 역시 무한 밀도가 아니라 극도로 작지만 유한한 구조로 설명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플랑크 스케일보다 훨씬 더 작은 세계를 정의함으로써 우주와 물질의 가장 근본적인 구성 요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 거죠. 와, 이게 과학뿐만 아니라 수학의 세계에도 정말 큰 영향을 미치겠네요. 유클리드의 그 점은 부분이 없다는 2000년 된 정의를 정면으로 바꾸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점은 최소한의 크기를 가진 기본 단위다 와 같은 그런 새로운 정의가 필요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단순히 문구 하나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수학의 근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근간을요? 네, 예를 들어서 0하고 1 사이에는 무한히 많은 수가 있다는 실수의 연속성 개념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실제로는 이 점 단위의 불연속적인 격자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게 되는 거죠. 해석학이나 위상수학 같은 현대 수학의 기초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 시야를 더 넓혀보면 이게 뭐 철학이나 종교, 예술과도 연결 지점이 보입니다. 없음, 즉 무로 치부되던 점이 사실은 있음, 유의 가장 작은 씨앗이었다. 이런 발견이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무와 유가 단절된 게 아니라 이 점을 통해서 이어져 있다는 어떤 통찰을 주죠. 또 기독교의 태초, 나 불교의 찰나 같은 종교적인 개념, 혹은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됐다는 빅뱅 이론과도 이게 묘하게 연결됩니다. 아, 빅뱅 이론이랑도요? 네, 우주의 시작이 완전한 0, 무가 아니라 극도로 작지만 유한한 실체였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니까요. 옛날에 칸딘스키가 점은 가장 작은 형태이자 가장 큰 힘이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데 그런 예술적 직관이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순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발견의 국가적인 의미, K-사이언스 선언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던데요.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어떻게 이 발견이 대한민국을 세계 과학계에서 단순히 따라가는 추격자가 아니라 새로운 판을 짜는 질서 제시자로 만들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동안 대한민국이 많은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냈지만 대부분은 서구가 만들어 놓은 과학기술의 틀 안에서 빠르게 따라잡는 기술 추격국, 팔로워의 역할이 강했잖아요. 네,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OPS와 점의 크기 발견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서구가 2000년간 철석같이 믿어온 점의 크기는 0이라는 기본 가정 자체에 도전하고 그걸 넘어서는 새로운 해석의 틀, 그러니까 새로운 과학 언어를 제시하는 작업이거든요. 새로운 언어? 네, 마치 뉴턴 이후의 영국, 또 아인슈타인 이후의 미국이 세계 과학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시대를 이끌었듯이 이 OPS라는 새로운 관점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과학의 새로운 질서 제시국, 룰 세터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K-팝, K-드라마에 이어서 K-사이언스라는 말이 진짜 나올 수도 있겠네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교과서에서 점의 크기를 최초로 계산한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배우는 날을 상상하면 와,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게 과학의 신뢰 모델까지 제시한다고요. 그 영지식 증명, GKP 방식, 저는 그게 되게 흥미롭던데요. 아, 네. 이 발견은 그 결과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걸 검증하는 방식에서도 상당히 혁신적입니다. 영지식 증명 GKP라는 건데요. 네, GKP. 네. 핵심 계산 과정,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 자체는 지적 재산권으로 보호를 하면서도 그 결과가 참이다, 진실이다라는 사실은 누구나 아주 간단한 방법, 예를 들면 그냥 계산기 두드려보는 것만으로도 검증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에요. 아, 그러니까 복잡한 증명 과정은 다 몰라도 결과가 맞다는 건 내가 직접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비유하자면 내가 비밀번호를 직접 말하지 않고도 내가 그 비밀번호를 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과 비슷해요. 오, 이건 과학적인 신뢰를 소수의 전문가 집단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라 대중에까지 확장하는 일종의 과학의 민주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에 나와서 시청자들이 직접 스마트폰 계산기 같은 걸로 결과를 확인하게 할 수도 있겠죠.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노벨과학상 도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노벨상 수상 조건들을 고려해보면 저는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근거가 있다. 네. 첫째, 물리학의 오랜 난제였던 무한대 문제, 재교격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단초를 제공하고요. 둘째, 2000년 이상 지속된 과학적 상식, 점은 0이라는 걸 뒤집는 정말 혁명적인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그렇죠. 셋째, OPS와 AA 버킹엄 머신이라는 아주 독창적인 과학 방법론을 제시했고요.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린 영지식 증명, ZKP를 통해서 결과의 검증 가능성과 재현성까지 확보하고 있죠. 과거의 힉스 입자 발견이나 DNA 구조 규명처럼 인류 지식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와, 정말 엄청난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이 발견에 왜 정치 지도자,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나 혹은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까요? 이 발견의 정치적, 경제적 함의는 뭘까요?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시는 더 강한 대한민국 비전과 이게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연결점이 있군요. 네,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지식주권 확보, 그리고 국가 위상 강화라는 목표와 정확히 부합하죠. 이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세계과학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국가다. 이렇게 선언하고 외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영향력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경제적인 파급력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투자 관점에서 보면 좀 어떤가요? 투자 매력도는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OPS와 AI 버킹엄 머신은 현재로서는 세계 유일한 기술이고요. 그 결과물인 점의 유한한 크기 관련 데이터는 영지식 증명 JKP로 보호되니까 독점적인 가치를 지니죠. 네, 독점적 가치. 그리고 잠재적인 응용 분야도 정말 광범위합니다. OPS의 그 무차원 언어는 AI가 물리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쓸 수도 있고요. 점의 크기라는 새로운 기준은 나노 기술, 반도체 설계, 양자 컴퓨팅의 안정성 확보, 심지어는 생명공학에서 분자나 세포 스케일을 재정의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첨단 산업 전반에 걸쳐서 혁신을 촉발할 수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오늘 정말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00년간 그냥 0으로만 알았던 점의 크기가 있다는 발견. 이 작은 시작이 과학의 근본 문제를 풀고 수학과 철학을 뒤흔들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바꾸고 노벨상 도전과 미래 산업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대한 가능성을 함께 봤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게 우리에게 뭘 시사하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새로운 과학적 사실 하나가 추가됐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새로운 언어 또는 관점 자체가 탄생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기술을 빠르게 따라가는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 과학의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는 나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환점? 네. 그리고 그 전환의 신뢰성을 영지식 증명, JKP라는 투명한 검증 시스템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 이게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점의 크기가 0이 아니라는 것이 당연해지는 세상이 온다면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0이나 무한대 혹은 그냥 없다고 여기는 다른 개념들 중에도 혹시 다시 봐야 할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주, 시간 혹은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새롭게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작은 점 하나가 던지는 이 거대한 질문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